네, 이제 연세대학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세스 논술 부원장 정호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제 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신다는 기분으로 좀만 더 버티시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논술 수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제 이번에 문제를 한번 쓰게 하고 해설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어떤 과목의 수업을 듣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학습을 할 때는 오늘의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좀 명확해야지 학습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나고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즘 설명회 되게 많죠. 뭐 수능학원 설명회도 하고 입시기관 설명회도 하고 저희처럼 농구술학원 설명회도 하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막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수업 목표를 세우듯이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제 특히나 이전에 고3 수험생 경험이 없으신 학부모님, 저희가 이제 새내기라고 부릅니다. 새내기 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긴장한 이제 12월 달은 편안하게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더 혼란스럽고 긴장이 되는 시기가 되죠, 고3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설명의 목표는 좀 그 혼란을 없애드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설명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어느 학교, 어떤 전형에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확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혼란스러워만 하시고 좀 가이드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달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 되게 크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부터 더 바빠요, 아이들이. 겨울방학 시기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교나 전형에 대해서 좀 가이드가 잡힌다면 여름방학 시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 총론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몇 유형에 속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연대를 설명을 드리는 것도 연세대학교도 지금 보면 연세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전형상에 있어서의 변화도 크게 없고 인원 변동폭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도 올해 수시 입시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려대로 치면 융합인재 전형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87명을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고려대학교 학추 전형이죠. 좀 내신 괴물들이 1점 극초반대 친구들이 가는 전형들이고, 그 다음에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연대는 인문사회 특기자하고 국제 특기자가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고대로 치면 이제 국제인재 전형하고 그래서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세대학교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랑 연세대를 한번 살펴보실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디 전형에 지원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고요. 오늘 이제 전체 설명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도 리라이팅 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설명회들을 다니실 텐데 좀 혼란을 줄이실 거면 저희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좀 지원 가이드, 오늘의 이제 저희 설명의 목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축적됐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좀 객관적으로 드리는 정보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가이드를 잡으신다면 다른 설명회를 다니실 때도 더 이제 많은 정보가 귀에 들어오실 거고 조금 더 빨리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오늘 이 조그만 교실 안에 몇 분이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신 1점 극초반대 학생들, 그러니까 전국 범위의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량화된 내신으로 1단계를 3배수로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거죠. 내신 1.0 수렴, 내신 1.1, 1.2 이런 친구들이죠. 사실상 이제 서울권 학생들이 좀 불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대학들도 어떤 입시 전형을 마련할 때 고민은 딱 하나잖아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대학에 뺏기지 않고 우리 학교로 쫙 흡수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권까지 포함해서 각 학교 1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론 1등들은 서울대 직윤을 받겠죠. 또는 고대 학추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근접하는 이런 어떤 친구들을 유치하는. 직윤에서 아깝게 떨어질 정도의 어떤 내신들 지방에서.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하게 이제 고민할 건 없고 이제 순수하게 국가 성적만 선발. 여기서 보면 비교과 평가 점수가 2단계에서 30%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합격생들이 좀 지방권에 있는 1, 2등짜리 학생들이라고 놓고 볼 때 굉장히 동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교과 내신 점수가 똑같이 뭐 1.1, 뭐 1.09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동점자들을 좀 구별하기 위한 평가 점수인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고 많이 안착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에서도 그런 최상위권 친구들은 관리를 하죠. 그래서 무슨 뭐 봉사활동이니 학술활동이니 자율활동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 크게 변별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교과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다. 전국 범위 최강자 경쟁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 다음에 연대 특기자 전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487명을 선발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내신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전형인데 사실상 1단계는 내신 줄 세우기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서울대 연고대에서 가장 저희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내신 줄 세우기 성격이 강한 학교가 연세대학교, 고대보다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각 대학교 그 입학처장들이랑 관련자들이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학교 소개를 하잖아요. 마케팅 홍보를 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고에 가서는 너네들은 특기자 전형 써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입전형 넣으면 우리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학교에 다니면서. 근데 사실 이제 내신 2점대에서도 합격 사례가 있긴 합니다. 특목고. 외고 자사고 특목고에서 내신 2점제들의 합격 사례가 있지만 지금 종합전형 이번에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구술시험 봤잖아요. 2단계. 저희 학원에 이제 연대고대 특기자나 종합전형 1단계 통과자들이 구술하러 많이 오는데 오면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죠. 어디 학교고 내신이 어느 정도였고 조사를 하는데 특목 자사고 친구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단계 통과자. 실제로 이제 최종 합격자들 중에서도 비중 자체가 일반고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가 얘기하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최상위권, 그 다음에 연세대 우리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특기자, 국제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자사고 중에서 상위권 친구들 와라. 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기준 자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가 일반고라고 했을 때 내신 1.5 이내로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 1점 중후반대에서는 합격 사례가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점 중후반을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1.7에서 1.9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합격 사례가 굉장히 드물긴 한데 작년 합격생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마산 학생, 마산 제1여고 내신 1.8이었습니다. 학교 등수로 치면 한 8등쯤? 사실 지방권 일반고에서 그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 친구도 뭐가 있었냐면 비교과 활동을 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학종에서.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진정성 있고 구체성 있는 활동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을 세계화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마케팅을 하고 싶다. 실제로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물론 자격증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에 다 녹여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정성 있게 경영을 지원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음식 마케팅을. 이걸 이제 뭐 사망을 급박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소서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1점 중후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권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서류 종합평가는 대학들이 고등학교를 봅니다. 서울에 있는 일반고냐, 지방에 있는 일반고, 서울에서도 강북권에 있는 일반고냐, 강남권 일반, 이거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업적 성취를 보는 데 있어서 내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종합평가를 하는데, 지방, 마산에서, 마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1.8 학생이 경영대에 합격한 사례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릴 때 연대 학종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1.5 이내에 수렴하면서 1단계를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내신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되긴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생부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못 씁니다. 어학 점수 못 쓰고요. AP 이런 거 못 쓰고요. 대외 수상 실적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들, 그래서 이제 교내 활동, 수상, 리더십 활동들, 물론 더 중요한 건 내신 베이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가 좀 원망을 들을 수가 있는 게요. 활자화된 올해 이제 2016학년도 입시 활자화된 책자를 발표하고 인터넷에 공문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에서 심층 면접 아니고 인성 면접, 인적성 면접이라고 해놓고 사실 기습적으로 올해 심층 면접을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부,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심층 구술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연세대는 훨씬 어려워.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원래 인성 면접 수준이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논술형 심층 면접을 기습적으로 시행을 해버린 거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논술적 준비가 안 돼 있던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변별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일정 배수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와 자소서, 활동 준비 서류,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하지만 사실상 좀 내신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다.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올해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래 인성 면접, 예를 들면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겪었던 사례를 말해보고 너는 어떻게 극복했니?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서류 전형에서 인성 질문의 어떤 성격들인데 학생들한테 갑자기 10분을 주는 10분 동안 이 문제 풀어 라고 해놓고 도표 자료를 2개를 준 다음에 문제는 2문항이 나왔어요.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의 찬반 여부에 대해서 지원자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올해 문제 복귀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사실 이거 논술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이제 핵심 유형이거든요. 뭐 대책을 쓸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라고 했을 때 되게 단편적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쓸 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요. 원인이 여러 개가 추출이 됐다면 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회 주체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학계가 할 수 있는 역할,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렇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쓸 때도 논술적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런 좀 차별화된 어떤 답변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도 하고 머뭇거리면서 30%나 반영을 하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연세대학교가 기습적으로 심층형 구술을 도입을 했을까? 왜 대학들의 서류 전형에서 왜 서류만 보면 되지? 1단계 내신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왜 너네들은 자꾸 2단계에서 심층구술의 성격을 더 강화를 하고 있을까? 이건 딴 거 없어요. 학교는 목표가 하나인 거죠. 더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시논술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 심층구술을 더 강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죠. 구술로 충분히 학생들의 지적 탁월성을 변별할 수 있다.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봐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고대 정도권에서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에서는 1단계 통과가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별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 1단계 통과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고요. 일단 내신 베이스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약간 부족하다 치더라도 아까 제가 마산제1고 학생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리 아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좀 진정성 있게 구체적 활동들을 만들어 오고 내용을 만들었던 친구들, 그 다음 구체적인 장래 계획이 진정성 있게 이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서류를 보시면서 각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입학처 관계자들은 딱 보면 보일 겁니다. 저희가 봐도 보이거든요. 학생이 봐달라고 가지고 와요. 선생님 자소 첨삭 좀. 누가 썼어? 그러면 이제 학생이 다 얘기를 하죠.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통과 가능성은 2단계에서도 학생부 종합 역시 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1차적인 판단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 지원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대응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문사회 특기자,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국제계열,
만약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특목고 자사고 전형이라고 읽는다 라는 거죠. 일반고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 자체가 일반고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원 자격 요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영어나 제2 외국어 45단위 이상 이수를 했거나 국어를 포함해서 국어, 영어, 제2 외국어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또는 논문이 있거나 너의 어떤 이런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너의 좀 특이한 학술 활동들이나 대외 수상 실적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논문 다 반영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자, 이렇게 너의 어떤 특기 역량을 네가 증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대교육 공통 양식에서 벗어나서 특기자 전형은 3개의 특기 역량을 반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오고 있는 자사 특목고 친구들에 비해서 일반고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일반고 상위권들은 학종 쓰고 그 다음에 외고 특목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명이죠.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외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서울권 외고 같은 경우는 좀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1단계 통과 가능성이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좀 이제 경기권이나 지방 쪽에 이제 외고나 자사고 약간 이제 그쪽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 이내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유력 자사고나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인문사회 특기자 전형에서 상위권과 지원하려면 2점 중반대 이내로 수렴이 돼야 됩니다. 3.0 근처까지 갔다 3점 초반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형에서는 하위권과밖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연세대학교는 학종이 됐든 아니면 인문사회 특기자 전형이 됐든지 간에 좀 내신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일단 지원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2단계 신축 면접 굉장히 어려운 전형입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화외고 친구인데 내신이 이제 2.6 정도의 친구였고 뭐 활동도 괜찮았던 친구죠. 1단계 떨어졌습니다. 근데 고대 국제 이제 붙었어요. 경제학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든 연대든 사실 서류종합전형에서 내신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연대가 조금 더 이런 표현을 쓰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빡셉니다. 지원할 때 가이드 자체가.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항상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입시 이슈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연고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일 애매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 자사고 친구들 상담을 할 때 특목 자사고 친구들 중에서 내신 3점 후반대에서 4점대 친구들 가장 애매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눈높이는 서울대 연고대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연고대로만 눈을 두고 또는 이제 수능이 이제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 정시를 고려를 하면서 수시에서는 서류로만 준비를 합니다. 6카드를 다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까지 계속 서류 준비하다가 여름방학 때 옵니다. 보니까 이제 논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고대 논술이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합격 수준의 답안을 쓸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초반에 좀 전략을 잘 세워서 본인이 예를 들면 방학 때 또는 내신 집중 기간 이외에는 학원에서 논술 학습을 좀 미리 해놓는 게 유리한 친구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앞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논술을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이제 상태 진단을 통해서.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내신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대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활동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 내신 자체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고대 서류전형에 한번 의미 있게 도전해볼 만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1단계 합격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학생부 종합 늘었고 나는 뭐 내신도 이 정도면 뭐 괜찮고 나도 뭐 논문도 있고 동아리도 했고 봉사활동도 했고 이러니까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1학기를 그냥 그 준비만 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연고대 논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힘들고 벅차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이런 내신권에 있는 친구들이 좀 초반에 방향을 잘 설정해서 1년 시기별 학습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되는 친구들이 이쪽에 해당하신다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번 12월 달에 빨리 좀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연세대 특기자 논술 전형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A4 4장 분량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준비해서 10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제시문을 읽는 것부터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4개에 내문항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저희 지도했던 학생들도 시간 내에 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제시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명도계고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였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특기자에 아무튼 어찌어찌 문제를 풀고 답변을 했는데 10분 답변 시간 중에서 5분밖에 답변을 못했대요. 그냥 나가라고. 사실 일반적인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한 학생에게 10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발표 내용을 듣고 학생의 발표가 좀 빨리 끝났다. 추가 질문하고 뭐 인성 질문 아까 김혜태 선생님 말씀하셨죠. 너 고대도 썼지. 뭐 이런 질문도 하고 하는데 연세대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이 답변을 하면 바로 교수님 뭔가를 기입을 합니다. 점수 매기는 거예요. 완전 논술 시험이거든요. 연세대학교 논술에 나오는 발문들이에요.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인물들에 대해서 옹호해봐라. 평가 논증, 자료 해석. 대표적인 연세대학교 2번 논술형 문제입니다.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 연세대 특기자에서는 결국 그냥 점수를 매겨버리는 그냥 논술형 구술 시험이 출제가 된 거고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인문사회 특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논술까지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특기자 구술 문제 그냥 논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 고려대 논술을 고민하지 않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좀 여기에 주력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합격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이제 조금 여유될 때 분석 논술, 특히 연세대 논술 학습을 좀 선행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단계 통과하고 나서 좀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연습이나 사고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 통과하고 왔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이 굉장히 벅차할 겁니다. 성취도도 낮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학습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국제계열은 외국인들이죠. 영어. 그러니까 사실 이 전형 같은 경우도 언더우드 같은 경우 영어 면접 구술 시험이고요. 하스 같은 경우에는 국문 심층 면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사회 특기자 형태의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일반 면접, 인성 면접이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기자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외고 친구들 같은 게 거의 다 이제 외고 전형이죠. 아까 제가 특기자 전형이라고 쓰고 외고 전형이라고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고 내에 좀 구별이 되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뛰어난 어학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외고에서 4점대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미리 준비가 돼 있고 애초부터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 되죠. 근데 이제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국문 심층 면접에 영어 일반 면접을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견해를 논하시오. 그다음에 자유와 그래프를 참고하여 흡연자의 자유에 대해서 논해 보시오라고 하는 논술에서 일반적인 견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3번 문제도 영어 인성 면접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예를 들면은 너의 지원 동기를 한번 영어로 말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수준으로 출제됐던 영어 이제 인성 면접이 현재 사회가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영어로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어떤 영어 구사 능력 자체도 사실 많이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논술 전형을 간략히 설명만 드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의 어떤 그 내신 가이드는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고 2단계 심층 구술의 어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 대학의 고민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내신 인플레가 좀 되어 있기도 하고 원래 대학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내신을 좀 반영하면서 아이들을 1단계 이제 합격자를 정하는 게 또 3배수나 뽑잖아요. 그렇죠. 3배수나 뽑는다는 게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아이가 진짜 우수한 인재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심층구술 자체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자체는 학교 측의 자신감입니다. 심층구술을 통해서 진짜 우수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겠다. 사실 논술 전형을 국가가 그렇게 압박을 해도 특히 이제 지방권 같은 데는 논술 보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모집단위입니다. 여전히. 논술 자체가. 고대가 약간 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금 욕먹고 있죠. 정부한테. 근데 결국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입시의 목표라고 했을 때 이 농구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아이들을 지도해 봐도 좀 비례하는 측면도 있어요. 내신이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논술도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나 탁월함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농구술 전형이 굉장히 좋은 변별 장치가 되고 저희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대학의 입장인 거죠. 이런 전형들을 유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경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되게 높죠. 국영수사 4개 합 6등급이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사탐을 하나만 반영하게 돼 있고 한국사 상등급은 이제 절대평가니까 50점 만점에 뭐 한 30점 정도까지만 맞아주면 되니까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고요. 사실 작년에 지도를 하면서 좀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경향은 뭐냐면 자사고, 외고, 그러니까 특목고 친구들이 논술을 안 써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요, 초반에. 학원으로 이제 문의 오거나 상담 오는 친구들이 작년에 확 줄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언론의 분위기가 학생부 종합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고, 막 논술은 축소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입시 시장이나 이제 교육 시장에서 이제 막 분위기가 퍼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허겁지겁 달려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능 전에 보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스럽다. 최저 맞추는 것도 뭐 자신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멘탈 깨질 수도 있다. 뭐 괜히 잘못 봤다가 미완성하고 왔다가 거기에 이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수능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좀 많이 기피를 작년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면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어가 수능이 이제 A, B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이제 논술 전형 대학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꺼려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본인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충족시킬 자신이 좀 있다고 하면은 지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논술은요 연습량만큼 효과가 나는 분석 논술입니다. 아까 고려대학교 논술은 견해 논술이잖아요. 주어진 제시문을 막 꼼꼼하게 보지 않고 문제의식만 파악한 다음에 본인이 발전적으로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면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현행 입시 논술 중에서 최고의 분석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타고난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게 방법론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다 분석 논술입니다. 분석이 7, 80%예요.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적용해 나가는 이제 논술 성격이 강하다 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은 나머지 대학 논술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대학 논술의 어떤 특징들을 흡수하면서 좋은 어떤 답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논술 중심 전형 쓰는 친구들이 연대 논술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성산이 논술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특이한 논술은 아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이. 근데 이제 교과 반영도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20, 그 다음 비교과 10인데 얘는 이제 성실도니까 연세대학교를 쓸만한 학생들 중에서 비교과에서 차별화 많이 안 됩니다. 다 만점이고요.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논술 700점, 학생부 교과가 200점으로 환산이 되는데 1등급이 200점 만점인데 4, 5등급이 지금 몇 점이죠? 194점, 192점입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그러니까 논술 700점, 교과 200점, 비교과 100점의 1000점 만점 중에서 1등급하고 4등급 차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시죠? 왜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그 내신에서 크게 이제 변별을 두지 않냐면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내신이 많이 불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불리함을 주지 않을 테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고 논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가 한번 평가해 줄게라고 하는 걸 텐데 그 친구들이 논술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만 눈이 가 있는 거죠. 약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애매한 내신들, 뭐 4점 중반 후반 이런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 사실 연고대를 가려면 본인이 수능이 거의 만점에 근접하지 않는 이상 논술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활동에 엄청난 탁월함이 있지 않다면. 근데 이제 이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가 되지도 않고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도 아까 이제 1유형, 그 다음에 2유형 중에서 1, 2유형은 이제 거의 다 논술 전형 주력보다는 서류 주력이 될 텐데 2유형 중에서 좀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내신 하위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의 어떤 탁월함도 약간 부족한 상태. 그 친구들은 사실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좀 현실적 전략은 논술 전형이 될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방향타를 좀 제대로 잡지 못하고 1학기를 보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최고의 분석 난이도인데 한번 해볼까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들이 논술 출제하고 나면 학교 평가 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 문제를 평가했어 라고 하는데 이걸 봐서는 도대체 뭘 평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학습을 할 때 논술도 굉장히 객관적 평가 시험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세밀화된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악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이 합격했고 이 학생이 불합격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정규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 논술 쓰는 특징들을 알고 합불한 학생들을 친한 학생들한테 답안을 복기를 시켜요.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연세대학교 1번 문항에서는 이런 걸 평가하는구나. 여기에 높은 배점을 이게 바로 채점 기준입니다. 어떤 채점 기준? 비공식적 채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연대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좀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야 사실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논리 교육이 아니잖아요. 입시를 위한 논술 시험에서는 이런 어떤 분석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사들이 공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연세대 논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반에서 학습을 시작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강사분들 다 남아 계세요 또. 좀 고민되시는 것들 선생님들 1대1로 붙잡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고요. 끝났습니다. 서류 전형 수능 정시가 모두 불안한 사실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서류 전형과 수능 정시가 모두 불안하지 않은 이런 학생들은 사실 많이 없죠. 다들 불안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논술을 볼 건 아니기 때문에 내신 차상위권들 자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 1.5를 초과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기준으로 내신 3점 중후반을 초과하는 친구들은 서류를 쓴다 하더라도 논술을 같이 대비해야 돼요. 논술로 연고대를 노려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2단계 심층 구술 자체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조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논술 학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 일반고 학생 논술 이 친구들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신 실질 반영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대학들에 비해서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내가 순수하게 논술 실력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이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요 4가지 전형들에 있어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올해 빨리 방향타를 잡으시고 여름방학을 좀 힘있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서한이 까지 좀 설명 잘 들으시고 오늘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